뻔한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자격증을 따서 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거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이유도 없는 거죠. 저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격증 따서 이런 자격증 따서 여기에 취업하시라, 그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요, 남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뻐꾸기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45세부터 뭘로 돈 벌어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든가, 나이가 드니까 고통이 뼈저리 다가온다. 지금 불행하면 나이 들어서도 불행합니다. 지금 행복하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자격증은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분은 뭐 자격증 필요 없으면 안 따셔도 됩니다. 본인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따셔도 됩니다. 남들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뭐가 중요하죠? 남들 하는 얘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따는 거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따면 됩니다. 보편적 한국 남성의 규격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도 제시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보편적 한국 남성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규격화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거의 다 열에 9 정도? 열에 8 정도? 뭐 0세에서부터 이제 19세까지 자생력이 없죠.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가면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군대는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의무 중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대학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25세 정도, 25세 정도까지는 진짜 필수 교육, 고등 교육을 이제 마치고 미취업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다행이죠. 등록금 대출을 가지고 이 사회로 나오는 경우도 많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서 이런 데는데 취업을 해서, 그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방송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뻔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뻔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희박하니까, 폴리텍을 나오든 2년제 대학을 나오든 4년제 대학을 나오든 중소기업을 가든 뭐 중견기업을 가든 대기업을 가든 공기업을 가든, 물론 대기업 공기업 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열에 한둘, 그러죠? 중소기업체, 중견기업체, 아니면 소기업체, 이런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소득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죠. 비교적으로. 주요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제 결혼, 뭐 출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입사를 하면 뭐 55세, 60세, 65세까지 정년퇴임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사회에서 만든 제도, 아주 좋아 보이죠. 정년퇴임했다라고 하면. 근데 요즘 세상은 65세, 60세까지 한 직장에서 있는 거, 글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직장을 다닐수록, 고학벌일수록, 가방끈이 길수록, 인서울 4년제, 학력일수록 나의 퇴직 시점은 빨라집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보통 타의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38세에 자의적으로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좀 빨리 했죠. 은퇴라는 시점도 사회가 정한 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가 만든 거고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은퇴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 경우는 좀 빠른 나이에 은퇴를 했고, 이 자영업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도 경험을 해봤고, 그 사이에 이 태스크라고 적힌 오버랩 구간, 퇴직 임박 시점부터 창업 구간, 이 구간을 또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40세, 요즘은 뭐 은행권, 금융권에서는 30대 후반부터 퇴직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나는 근로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근로를 지속하고 싶어. 아이는 그렇죠.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권고사직이든 책상을 뺀다는 둥, 그런 형태로 퇴직을 강요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뭐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한 뭉탱이 받고 나와가지고 내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둥, 또는 재취업이죠. 그 둘 중에 하나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입니까? 재취업입니까? 이제는 내가 이때까지 남 밑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내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 금융의 여신을 일으켜서 부담감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해서,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될 수 있는 확률과
그거는 이제 내 개인 역량에 따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 20%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재취업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재취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남 밑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거죠. 고양이의 예를 들어볼게요. 근로소득 구간에서는 내가 고양이로 살아온 거예요. 20, 30년 동안. 집고양이로 살다가 이제 자영업자로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들고양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인이 주는 사료만 먹다가 이제 결국은 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직면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 주는 사료만 받아 먹다가 내 스스로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자생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한 경험이 없어서, 자영업을 한 경험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주인이 주는 사료만 급여받다가 내가 직접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톱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자생력을 이미 이 구간에서 26세, 45세 이 구간에서 자생력을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자영업자와 재취업 이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구체적인 자영업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시작 즉시 기대하는 리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투자 대비한 거에 대비해서 돌아올 수 있는 수익, 말 그대로 순수익이죠. 그 순수익이라는 게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을 조금 어려운 얘기로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보통 사업체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내 노력과 시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그 구간을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대출금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목돈들이 들어갔는데 유의미한 기대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심리적 불안감과 어떤 쫓김이죠.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라는 거죠. 남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지갑에서 나옵니다. 돈이 있어야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심리적 불안감, 이 쫓김 이라고 하는 걸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상해야 되는 거죠. 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는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정적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방송 끝까지 보세요. 이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레바논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발배 전략입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구간과 데스밸리 구간을 오버랩 해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높은 영역입니다.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죠.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다.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일반 직장은 업사이드 리스크가 없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월급쟁이들은 업사이드 리스크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 어떤 거냐? 지금 달래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록스타의 삶을 사는 것, 또는 요즘 말로 하면 유튜버로 사는 것. 록스타로 사는 건 어렵죠. 하지만 기타 한 대, 키보드 한 대만 있으면 음반은 낼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그 음악이 대박을 쳤어요. 운이 좋아서, 또는 내 음악이 좋아서, 그럼 업사이드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무한대입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드는 비용이 없어야 돼요. 잃을 확률이 없어야 돼요. 유튜버 하는 게 잃을 확률이 있나요? 컴퓨터 하나, 마이크 하나, 카메라 하나면 충분하죠. 나심 탈레브가 예를 든 아주 바람직한 예시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강량자 가설이라는 논문을 써서 대박을 친 케이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공무원이었어요. 특허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량자 가설이라는 논문을 언제 썼느냐? 퇴근하고 짬짬이 쓴 거예요. 그 논문을 쓰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되죠. 잃을 게 없죠. 하지만 이 논문이 대박을 치면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 거죠.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자영업이 그런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본업은 안정적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죠. 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특허청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안정적 근로소득을 만들면서 틈나는 시간에 논문을 쓴 거예요. 자, 그러려면 최소한 남들의 2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기에 취업하시라, 시설관리에 취업하시라,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내 자영업이라고 하는
사업, 내 거, my own job을 스테이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그 데스밸리 구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방송의 핵심입니다. 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따서 여기에 취업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런 얘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습니다. 저 말고도. 그렇게 흔해 빠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영상 찍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의 유형이 다른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네 가지 일을 양립시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의지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만 이 리스크 유형이 큰, 업사이드 리스크 유형이 큰 쪽에만 몰빵하고 있어. 지금 같은 상황에 내 생활은 그냥 파탄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안정적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어. 지금 같은 시장에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할 거죠? 지금 회사 잘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 AI로 다 대체되기 때문에. 고학력자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주머니를 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럴 때는 이 안정적 근로소득을 가지고 내 생활을 유지하고 안전빵을 가지고 가고 또 다른 내 오른쪽 주머니.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유형의 그 자영업, 내 거, 내 사업체를 같이 양립을 시켜라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을 좀 더 전략적으로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하게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내 인생 그냥 종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같았으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65세 이상 대충 휴직이 연금생활, 비활성소득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작은 오피스텔 투자해서 월세 뭐 한 50만 원, 70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 시점, 퇴직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자영업과 안정적 근로소득 두 가지 모두 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정말 한 1년 정도 동안 이 자격증 얘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시설관리업종에 취업을 하시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죠. 지금 빨간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 3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이 방송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라이프 스트레치죠.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 한국 남성의 규격화된 삶, 남들처럼 똑같이 그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삶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최소의 기본 조건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삶은 이제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행복감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목적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아니면 그냥 원숭이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잠을 자고 섹스를 하고 번식을 하고 그런 동물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내 행복감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 아닌가요? 뭐 자영업 준비라든지 뭐 사업 준비라든지 여러분들의 또 고민도 함께 들어보고 저 혼자 그 답을 또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그래도 경험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감이죠. 원래 자영업이 리스크가 큰 영역입니다. 업사이드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자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잃지 않는 자영업.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영역의 자영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은 업사이드 영역이 크죠. 딸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근데 반대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꼬라박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영업도 보편적으로 업사이드 리스크도 크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크거든요. 장사가 안 되고 빚을 내서 장사가 안 되면 꼬라박으니까. 그런데 자영업도 자영업 나름입니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작고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영역에 있는 자영업도 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국민연금 2057년 못 갑니다. 지금도 거의 바닥 났어요.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고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를 떠들면은 정치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대놓고 까발리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없어요. 이제 국민연금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삭제시키십시오.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